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토요일이고요. LA 시간으로는 아직 아침입니다. 2025년이고요.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우선 NPR 뉴스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NPR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미네소타주 의원 살해, 또 다른 의원 부상, 표적 총격 사건, 이런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미네소타주에서 2명의 주 의원이 표적이 된 총격 사건 때문에 한 사람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에 발생했는데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민주당 소속의 멜리사 호트먼 의원인데요. 이분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명패 보이시죠? 멜리사 호트먼, 지금 명패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고요. 또 다른 피해자는 민주당 상원의원인 존 호프만 의원인데 이분은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NPR 뉴스의 보도를 쭉 보니까요. 경찰은 총격범이 경찰 복장을 하고 경찰 차량을 모방한 SUV를 타고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건은 역시 미네소타주 샴플린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별도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주 상원의원 존 호프만과 그의 아내가 자택에서 총격을 받아서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경찰은요, 용의자의 차량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발견을 했고 이번 사건에서 표적이 된 인물들이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 공영 라디오 미네소타 퍼블릭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한 미네소타 민주당 소속의 연방 상원 의원 티나 스미스 의원은요, 자신의 이름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고, 다만 명단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요. 스미스 의원이 현재 미네소타에 있는데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민주당 만찬에서 호투만 의원하고요. 호프만 의원하고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한 분은 세상을 떠나셨고 한 분은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이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명단에 자기의 스미스 의원의 이름도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사당 경찰이 또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네소타에서 주 의원들을 겨냥한 폭력 사태를 인지하고 있고 우리는 연방, 주, 지방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안전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LA 타임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LA 타임즈도 보면은 미네소타 민주당 하원 의원과 그녀의 남편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왈츠 주지사가 밝혔다.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저기 가운데 있는 이 분이 미네소타주의 주지사 왈츠 주지사입니다. 신문 내용을 보면은 미네소타주 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와 그녀의 남편이 토요일에 살해당했고 또 다른 주 의원과 그의 아내도 총격을 받아서 부상을 입었고 주지사는 이 사건을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공격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지사 팀 왈츠는 살해된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전 하원 의장이었던 멜리사 호트먼 주 하원 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존 호프먼 주 상원 의원이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상을 당한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존 호프만 의원은 2012년에 처음 선출이 됐고요. 컨설팅 회사 호프먼 전략 자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격으로 세상을 떠난 멜리사 호트먼 의원은 의회 내 민주당 최고 지도자였고 전 하원 의장이었고 2004년에 처음으로 의원에 선출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요.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가짜 경찰차에서 여러 명의 주의원들과 다른 공직자들의 이름이 언급된 문서를 발견했다라고 밝혔고요. 앞서 얘기해 드린 NPR의 보도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장에 따르면 수사 도중에 발견된 문서에는 다수의 주의원들과 공직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호트먼 세상을 떠난 호트먼 의원과 또 호트먼 의원의 남편은요. 토요일 새벽에 브루클린 파크 자택에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고요. 호프먼 의원과 또 아내는 다른 곳의 자택에서 챔플린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 차례 총격을 받아서 부상을 당했고요. 당국은 두 민주당 의원 모두가 용의자의 문서에 언급돼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NPR 뉴스와 보도 내용이 같습니다. 그 경찰서장은 차량을 수색했을 때 발견된 것은 사실상 하나의 선언문이었는데 매니페스토였는데 여러 의원과 공직자들이 지목되어 있었고 우리는 즉시 주 정부에 경고를 보냈고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총격 이후에 몇 시간 동안 용의자 수색을 했는데요. 수백 명의 경찰 그리고 보안관 대원들이 전 지역에 투입이 됐고 일부는 공격용 무기도 갖고 시내 곳곳에 배치돼 있고 차량 검문소가 설치되어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총기 폭력 예방 단체 기포즈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포즈의 대표이자 전 연방 하원 의원인 가브리엘 기포즈가 성명을 냈는데요. 굉장히 기포즈 이름 굉장히 낯익은 그런 이름인데 기포즈 의원은요. 애리조나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 기포즈 의원이 당시에 의원이었을 때 2011년 총격 사건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고요. 그때 당시에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했고 2012년 1월에 의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었으니까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의원직은 사임을 했지만 총기 폭력 예방 단체 기포즈를 만들고 총기 폭력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포즈, 가브리엘 기포즈 전 의원이 성명을 내고 2명의 애국적인 공직자에게 가해진 공격의 참담함과 슬픔을 느낍니다. 저와 제 가족은 표적 총격 사건의 공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에 대한 공격은 미국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지금 일어나서 이 나라의 가치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조장을 단호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에 너무 놀랐고요. 또 세상을 떠난 호트먼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노 킹스 데이 더 이상의 사상자가 없이 무사히 시위가 잘 마무리되고 또 군대 사열 이런 오늘 또 미국의 육군이 창설된 날에 이 행사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